팀장으로서 굉장히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역량 또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피드백 스킬입니다. 팀원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인 피드백을 잘 진행하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팀 성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팀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팀장님 저 회사 그만둘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 비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컨설팅의 장초르 대표입니다. 예전에 교육을 하셨던 팀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바로 피드백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같은 피드백을 해줘도 어떤 팀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개선하지만 어떤 팀원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유가 본인의 팀원 중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던 최대리의 모습이었다 그래요. 최대리는 평소에 보고서를 작성을 많이 했는데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을 자료를 열심히 찾아보고 내용을 많이 준비한 거는 맞지만 이것을 뭔가 컨셉을 잡아서 하나로 구조화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피드백 세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얼마 있다가 면담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기획 업무에 잘 맞지 않으니까 프로젝트에서 빠지겠다. 이런 말을 해서 그 팀장님은 굉장히 당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똑같이 피드백 세션을 진행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반응이 천지 차이인 거냐는 고민을 했다라 그래요. 팀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피드백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팀원들이 부정적 감정 없이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이를 성장의 동기로 생각할 수 있을까? 왜 사람마다 같은 피드백에 대한 반응이 제각각일까? 이거는요, 박 팀장님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베테랑 팀장님들도 고민하는 사안입니다. 자, 저는 이를 위한 솔루션을 위해서 일단 팀장은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마인드셋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피드백 리터러시. 마지막으로 피드백 참여. 이 세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구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마인드셋인데요. 스탠퍼드 대학의 캐롤 드웨 교수가 주장한 것으로서요. 자신의 역량과 능력은 고정된 거다. 그래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과 자신의 능력과 역량이라는 것은 노력과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을 해서 각각에게 피드백하는 방식과 효과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각각 본인이 어떤 분야에 도전할 것인가, 노력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팀장의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타인의 성공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차이를 보인다라고 해요. 자, 두 번째는 피드백 리터러시입니다. 자, 피드백 리터러시라는 역량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보를 잘 이해하고 이해한 정보를 업무나 학습 전략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높일 것인가라는 바로 이 역량이나 성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 리터러시 역량이 높은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죠. 자, 마지막으로는 피드백에 대한 참여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마인드셋, 그리고 피드백 리터러시 역량에 따라서 피드백 참여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피드백 세션의 팀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이 피드백 자체를 굉장히 공포스럽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팀장님들은 피드백을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과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유기적인 인과관계를 갖고 있냐라는 것을 잘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요.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대학생들이 글쓰기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 교수님들이 피드백을 줘요. 이 실험을 통해서 세 가지 변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밝히게 됩니다. 자, 먼저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던 학생들은요, 피드백을 더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이를 자신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태도로 인해서 뭐가 피드백 리터러시 역량이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된다? 본인의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서 이를 다시 업무 향상을 시키는데 적용을 하더라는 거죠. 자, 반면에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요, 피드백을 기회나 학습 이런 거로 보기보다는 야, 이건 나에 대한 평가구나. 이건 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도전적 과제는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증되고 이미 자신이 잘하고 있는 분야에만 피드백을 받고 도전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피드백 리터러시가 떨어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피드백을 하게 되면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논문에 나왔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팀장이 피드백의 고유의 목표, 팀원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팀원들이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이런 팀원들의 성장 마인드셋을 높이기 위해서는 팀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첫 번째는요, 도전적이지만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피드백은 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성장의 과정이라는 인식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과에 대한 비판보다는요, 학습과 노력의 과정을 칭찬해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결과 목표와 수행 목표를 구별해서 수행 목표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핸드폰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입니다. 이번 목표가 이번 달에 10대의 핸드폰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럼 이 10개의 핸드폰을 판매하는 건 바로 뭐다? 저의 결과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개의 핸드폰을 판매하기 위한 결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수행 목표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핸드폰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많은 고객과 면담을 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수행 목표, 100명의 고객과 면담을 하겠다. 자, 새로 나온 핸드폰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새로 나온 핸드폰의 기존 핸드폰과 다른 10가지 특징을 암기하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수행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성장 마인드를 기르려면요, 결과 목표보다는 어디에? 수행 목표에 집중해서 이것과 관련된 피드백을 주고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원래 최초의 박 팀장님 사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팀장님이 피드백을 하자 최 대리가 회사 그만둘게요, 프로젝트에 빠질게요 라고 나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최 대리는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최 대리 때문에 그에게 피드백 세션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장의 기회보다 뭐였다? 공포에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대표적인 과정이었던 거예요. 왜? 이번 평가를 받고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는요,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팀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즉각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해라라고 하는 피드백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개선 피드백은 당장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과제로 두시고요. 당장은 이런 데에 좀 집중하면 좋습니다. 먼저 초반에는요, 최대리가 잘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주로 피드백 세션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최대리는요, 긍정적 평가를 받을 게 뻔하니까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요. 이와 병행해서 도전적 과제를 조금씩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최대리의 도전적 과제는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조금씩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하며, 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는 당연히 뭐, 결과 목표보다는 수행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기에 몰입해서 그것과 관련 피드백을 통해서 점차 개선 피드백으로 확장시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 세션을 진행하는 것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팀원들의 피드백, 성장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팀장의 스킬입니다. 꼭 팀장님들 이 스킬을 익히셔서요, 팀원들에게 적극적인 개선 피드백 세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가 좋았다면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